미나상, konnichiwa. 오 겐키 데스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 다 갔나? 다는 아니지만 여름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탁 열었는데 찬바람이 슝 들어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한 이틀 만에 바람이 좀 차갑다, 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가을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요즘 구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요. 구강 관리에 정말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계기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양치질은 잘 하는 편이라고 누구보다도 자주가 아니라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을 때면 꼭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하긴 뭐, 이가 아파서 갔으니까, 문제가 이미 있어서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충치가 좀 잘 생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다행히 수술은 안 했습니다. 네, 천만 다행이었는데, 그런데 요 근래에, 불과 한 달 전쯤에요. 치과에 갔는데, 제 왼쪽 어금니에 금이 가 있다는 거예요. 뭐 육안으로도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엑스레이 같은 거? 그걸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이 간 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갔으니까. 그래서 치료받고 좋아진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문제는요. 치아에 금이 한번 가버리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렇게 치료를 해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이를 뽑아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평소에 제가 이 관리를 잘 안 하고 양치질을 잘 안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였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 정말 자부하거든요. 신랑을 귀찮게 할 정도로 저도 열심히 닦고 막 신랑한테도 권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관리해서 그 정도일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관리를 계속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TV를 틀고 리모컨을 돌리면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인연인가 봐요. 딱 그때 때마침 구강세정기며 음파 칫솔에 관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홈쇼핑에서. 그러니 제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저걸 쓰면 저걸 쓰면 나중에 그래도 문제가 덜 할 거야. 내 일을 지켜주겠지?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요즘 무이자 할부를 너무 많이 길게 잘 해줘서 네,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강 세정기랑 음파 칫솔을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한 지가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써보니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어 한마디 우리 하고 갈까요? 제가 미리 써왔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私はこの頃、高校管理について関心があります. 다시 한번 할게요. 私はこの頃、高校管理について関心があります. 저는 요즘
구강 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요, 제가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해서 제가 여기에 한 움큼 가져다 놨습니다. 제가 이 혀 긁게, 네, 보이시죠?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바로 이 혀 긁기예요. 정확한 명칭이 또 따로 있나요? 저는 그냥 혀 긁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름 그대로 혓바닥을 긁어내는 거죠. 밤 사이에 이제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고 백태라 그러나 그런 게 이렇게 혓바닥에 막 끼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칫솔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사용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지는 잘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아침에 꼭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루에 마지막 칫솔질을 할 때도 꼭 합니다. 물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밖에서는 좀 잘 안 하게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혀 긁개로 백태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이 좀 큰데 보여드릴게요. 전체 모습을 한번 보셔야죠. 자, 짠. 네, 요겁니다. 음파 전동 칫솔이에요. 저는 필립스에서 나온 걸 쓰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자꾸 필립스에서 나온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생긴 거 보시면은 이제 코드를 꽂게 돼 있죠. 충전기예요, 이 몸체가. 네, 그래서 충전할 수 있도록 코드를 꽂아 놓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칫솔의 몸통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충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살균 건조기. 이게 합체돼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조금 부피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칫솔질 다 한 다음에 여기에 칫솔모 넣고 뚜껑 닫고 여기 보시면 네, 버튼이 보이나? 예, 이 민트색 버튼을 눌러주면 살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 칫솔모가 들어있었잖아요. 이거를 꺼냅니다. 네, 보이시죠? 칫솔모. 그리고 이 몸통, 칫솔의 몸통에 이 헤드를 딱 끼우는 거예요. 조립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칫솔이 되죠. 이 음파 칫솔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꼭 물을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칫솔을 사용할 때는 물을 묻히지 않았거든요. 물을 묻히지 말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치약을 짜서 바로 양치질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꼭 물을 묻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방울로 이렇게 자세히 제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물방울이 막 튕겨서 나가면서 이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제거 프라그죠? 그런 걸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물을 꼭 묻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욕실에서는 수도를 틀면 바로 이렇게 물을 묻힐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수도용으로 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물을 묻히고요. 그 다음에 치약을 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맨 위에 있는 전원 버튼 있죠? 그거를 누르고 이제 양치질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3가지 모드가 있어요. 클린 모드, 화이트 모드, 그리고 검 케어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클린 뭐 세정하는 거고 화이트 미백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양치질만으로 미백 기능이 될까?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화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기능을 쓸 때는
치약도 미백 치약을 써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백 치약을 쓸 때는 화이트 기능, 화이트 모드에 맞춰놓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 케어, 이 잇몸 케어를 하는 모드가 있고요. 저는 주로 클린 케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커피를 마셨거나 좀 이렇게 빨간 국물 있는 거 그런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할 때는 화이트 모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모드에다 설정을 딱 해놓고요. 클린 모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 음파 전동 막 울리는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강도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3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써보니까 너무 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내 이가 막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가 흔들리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응을 해야지 싶어서 제일 약한 단계, 1단계로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드를 딱 설정을 하고요. 세기도 조정을 하고 위에 전원 버튼 이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들리시나요, 소리? 네. 치약이 튕겨서 나갔습니다. 네, 소리 들으셨죠? 이거 닦아야 되네요. 네, 그럴 줄 알고 물티슈를 준비를 했죠. 잠시만요. 닦아내고 치약은 조금 아깝지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를 닦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칫솔모를요. 이와 잇몸 사이 있죠. 거기에 대셔야 돼요. 뭐 이 아래쪽에 된다거나 잇몸에만 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와 잇몸 사이 그 부분에 45도 각도로 칫솔모를 대서 사용하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정확히 45도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냥 그 사이에 대면 45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잇몸 사이 거기에 딱 칫솔모를 대고 전원 버튼을 켜고 그때부터는 힘 하나도 안 들이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 칫솔을 쓸 때는 저는 어깨랑 팔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좀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편이고 힘을 좀 줘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물론 힘을 빼고 양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고 여기저기 닦고 막 하다 보면은 여기가 어느새 아프다, 힘들어갔다,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도 저는 자주 느꼈었거든요. 특히 저는 일반 칫솔 사용할 때는 TV를 보면서 양치질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욕실 가서 치약 짜가지고 묻히고 TV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며 양치질을 하니까 양치하는 시간이 3분은 뭐 충분히 채웠던 것 같아요. 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렇게 양치질을 했었기 때문에 늘 어깨랑 팔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음파 전동 칫솔을 쓰면서 좋은 점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대놓고 있기만 하면 돼요. 네, 내가 할 일은 그저 얘의 이 아이의 위치를 바꿔주는 일 뿐인 거죠. 슬슬 옆으로 슬쩍 옆으로 또 위에 한번 갔다가 또 옆으로 앞쪽으로 왔다가 네. 그리고 또 안쪽에 한번 집어넣어주고 네. 앞일을 할 때는 약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앞에 쪽 뒤쪽을 이제 청소를 해주고 또 위쪽을 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네. 안쪽을 또 이렇게 칫솔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대주고 그렇게 칫솔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나 팔이 막 들썩들썩 거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참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좋았는데 말이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저는 이거를 쓰고 나서부터는 TV 앞에 앉아서 양치질을 못해요. 왜냐고요? 아니 입안에 있는 그 치약이 질질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가? 내가 사용을 좀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신랑도 똑같아요. 저희 신랑도 쓰더니 이거 자꾸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만 이상한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걸 쓰고 나서는 TV 앞에 앉아서 이제 양치질 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그 흐르는 것 때문에. 그냥 아예 세면대에 이렇게 얼굴을 맞춰서 놓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흐르든가 말든가 이제 신경을 안 쓰면서 양치질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흐르지 않는 법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흐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런 이제 기계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욕실에 두고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묻혀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물컵으로 수도를 대체했지만 수돗물 틀어놓고서 이렇게 헹구고 하다 보면은 여기 다 물이 끼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여기다 충전기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하면은 여기 또 다 물이 묻죠. 그렇기 때문에 물때가 생기더라고요. 역시 모든 것은 유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깨달았죠. 그래서 이런 물티슈를 하나 옆에다 놓고요. 이제 물때가 보이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닦아주는 편입니다. 매번 해주면 더 좋지만 저 같은 좀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이제 보일 때 살짝살짝 해주는 걸로 우리 합시다. 그리고 다 쓰고 나시면 물로 헹군 다음에 닦을 수 있으면 닦아주시고 이렇게 딱 몸체랑 헤드를 분리를 해서요.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이 살균 건조기 여기 여시고 이쪽에 꽂아주시고 칫솔모가 이 기계 쪽을 향할 수 있게 그리고 닫아주시고 버튼을 탁 눌러주시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살균 기능도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 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흐르는 거, 그게 단점이고 아무래도 기계니까 관리를 나름 가끔씩은 해줘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구강 관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또 남았어요. 바로 이번에는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구강 세정기예요. 이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사실 이 구강 세정기 옛날에 자주 애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멈췄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나온 구강 세정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선이었습니다. 무선이 아니라 무선은 지금 나온 이게 무선이고요. 이거 무선 선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밑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충전기예요. 아유 시끄럽네요. 네. 아무튼 옛날에는 유선이었어요. 그래서 코드에 꼭 쓸 때마다 꽂아야 됐고 계속 꽂아놓기는 좀 불편했어요. 그때 화장실 구조가 그랬는지 아니면 물 때문에 그랬는지 이렇게 쓰지 않을 때는 코드를 꼈다 뺐다 제가 그 작업을 반복했던 것 같고 물 수조가 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항상 거기 들어차 있으니까 문제는 물때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물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데 주부 입장에서는 이 물때가 그때는 아가씨였지만 그래도 물때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정말 청소하기 너무너무 귀찮았고 그땐 또 일을 하고 회사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거 관리할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차츰차츰 멀리하더니 제가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조에 이렇게 작은 수조통에 물을 한껏 받아서 쓰는 구강 세정기였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는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요. 뒤에 이런 게 있어요.
뒷모습입니다. 구강세정기의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딱 여시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여기에. 예, 수돗물 딱 틀고서 이 구멍에 맞춰서 물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수조관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안에 물을 채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닫아주고 그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용량이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제가 헤드 안 끼워 드렸네요. 네, 이것도 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끼워야 해요. 네, 이렇게 딱 끼우면 이게 완전체. 이제 여기에 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앞에 물총이 막 발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구강 세정을 하는 건데, 이 수조통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용량이 작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안 되더라고요. 입안 꼼꼼히 이렇게 물총을 막 싸줘야 되는데 한 요 정도? 절반 정도 할까 말까? 그 정도 하면 이 물이 다 바닥이 나요. 그래서 한 번엔 안 되고 2번 내지 3번 정도는 물을 다시 또 받아서, 네, 뚜껑을 열고 물을 받고 또 닫아서 다시 또 입안에서 물을 막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도 하든지 해야 말끔이 되더라고요. 그게 약간 번거롭다면 번거로운 점이지만, 구강세정기만큼은 구강 관리에 좀 힘쓰는 분이라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절대 돈이 아까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파 칫솔이든 아니면 일반 칫솔이든 양치질을 정말 열심히 해도요, 이 구강세정기를 써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작은 고춧가루, 뭐 깻가루 이런 것들이요, 네, 떨어져요. 아, 이게 또 껴있었어? 이렇게 하고 놀랄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쓰면 그것들이 계속 그 입안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이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침투를 해버리면, 네, 잇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꼭 구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나상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오스스메 데스요. 네, 요거를 전원 버튼도 있고, 뭐 물 분사를 세게 하는지 약하게 하는지, 아니면 물 분사를 찍쭉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네, 소프트하게 하는 모드도 있고, 그래서 이 구강세정기 뭐 유선 무선 저는 다 써봤는데, 이 수조의 용량 면에서는 유선이 정말 좋고요.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무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여행 갈 때 이제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 음파 전동 칫솔도요, 휴대용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여행 가실 때든 아니면 외출하실 때든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 저는 여자들은 이것저것 챙길 게 많잖아요. 뭐 집에 있는 걸 또 굳이 빼서 이렇게 넣고 하는 게 번거롭고 해서 외출하거나 여행할 때는 음파 전동 칫솔은 쓰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칫솔을 쓰고, 하지만 이번 여름 휴가 때도 이거는 챙겨갔습니다. 제가 구강세정기만큼은 꼭 챙겨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충전기에 보시면 잘 보이나? 물때가 좀 꼈어요. 제가 어제 안 닦았더니 이렇게 보이는 김에 닦아야 돼요. 네. 이것도 물을 많이 묻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때는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관리 면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여기는 제품은 바로 이 구강세정기예요.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저는 필립스 걸 가지고 있네요. 홈쇼핑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죠? 참, 아까 제가 혀 긁게. 어디로 갔지? 안 보이네요, 갑자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무튼 혀 긁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음파 전동 칫솔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구강 세정기 이렇게 해서 구강 관리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고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짜잔. 아시죠 이거? 가글. 네. 마지막 단계 가글 단계입니다. 뭐 충치균을 없애준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뭐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광고를 믿으니까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가글 작업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총 4단계를 거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야 저거 언제 다 해. 아우 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루에 뭐 3-4번 양치할 때 그때마다 이 4단계를 다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루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잠들기 전에 마지막 양치를 할 때는 이 4단계를 꼭 거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때는 뭐 2단계, 3단계에서 그칠 때도 있고 바깥에서는 그냥 칫솔질만 하고 그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양치할 시간이 없는데 뭔가는 먹었고 또 일을 해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하거나 그럴 때는 또 가글만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이 4단계를 다 거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구강 관리에 요즘 관심을 갖고 있고 힘쓰고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이걸 공유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취지에 맞게 한 번 더 일본어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私はこの頃口腔管理について関心があります. 저는 요즘 구강 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약간 가벼운 긴팔옷 하나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꼭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공유할 거리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마타네 미나상.